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기간 2년, 별 탈도 없었고 큰일도 없이 사소한 다툼 후 화해, 그렇게 평범하게 연애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연애, 짧지 않은 무난한 연애 기간, 홍기 꽉 찬 나이. 주변 사람들의 이젠 결혼해야지,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할 무렵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듯 결혼을 준비했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집들이 남편 친구들을 초대하고 소개받고 인사하고 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던 날, 그날 저는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그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를 말이죠.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고 수다쟁이였던 그 여자. 말끝마다 유행어처럼 붙이던 땡땡씨는 아직 얘를 다 몰라. 그저 친한 동창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잘하는 남편, 신혼살림에 크게 터치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생활할 만큼의 형편, 모든 게 평화로웠고 모든 게 행복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생활 뒷면 처참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 저의 기억 속에 그 여자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뒷면이 보이기 시작한 건 하나둘 남편 친구들이 결혼하면서입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 자주 생겨날 때쯤 불편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여자는 항상 혼자서 그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하더군요. 의아했습니다. 굳이 부부 동반 모임에 혼자? 하지만 그 의아함은 저만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남편 친구들, 그들의 아내들 모두 편하게 어울려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점점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남편 얘기를 꺼내고 다른 얘기를 시작하더라도 어느새 다시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앉아 남편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며 대화를 주도하고 나에게 보란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할 말이 없어지고 그 옆에서 허허허 그저 웃기만 하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모임에 무턱대고 안 나갈 순 없었어요. 나 없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가기 싫으니 당신도 가지 말라고 해버렸거든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화를 내는 남편에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나 혼자 싫다고 떼쓰는 상황일 뿐이니까. 그렇게 온갖 싸움을 해가며 몇 번의 모임에 참석을 안 하고 있을 때쯤 집장만을 한 친구가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날 독감에 걸려 열이 심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이미 그 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자리라 내가 아파서 못 가니 가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저 일찍 돌아오려고 얘기할 뿐이었죠. 감기약을 먹고 한숨 자고 눈을 떴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라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죠. 어디야? 아직 자리 안 끝났어? 응, 나 지금 화장실 와서 전화 받는 거야. 아직 술자리가 끝나질 않네. 곧 들어갈게. 전화 통화 후 1시간 후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 쌍화탕과 과일을 사가지고 말이죠. 다음날 아직 감기가 낫질 않아 출근은 하지 못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 끝에 알려드린다고 하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문제의 그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사진. 확대를 해보고 눈을 비비고 봐도 남편이 맞았습니다. 술집 안에 많은 사람들 곁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진이 뭔지, 언제 찍은 건지, 여기가 어딘지 순식간에 수지까지 질문을 퍼부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바르르 떨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차분해지게 할 만큼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얘기더군요. 저 두 사람이 같은 동호회에서 부부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동호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대요. 후배는 동호회 가입을 하고 처음 모임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 거기서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본인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더랍니다. 저랑 통화 그 내용으로 말이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바로 보내려고 했다가 무슨 오지랖인가 싶어 삭제했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이제야 보낸 거라고요. 후배가 미안하대요. 이런 사진 보내서. 그저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 이 상황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 동호회 카페부터 찾아 가입하고 그 여자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더군요. 부부 행세를 하며 동호회 활동을 한 시간이. 손이 떨리고 화가 치밀고 그런 감정은 이미 넘어서고 멍한 상태로 그 여자가 쓴 글들을 보고 있는데 참 많은 곳을 다녔고 참 많은 것들을 둘이 했더군요. 글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빽 지를 것 같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것들에 놀랄 대로 놀라 힘이 다 빠진 건지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집들이 늦게까지 한 거 아니었어? 응, 왜? 어제 나한테 화장실이라며. 곧 들어온다며. 근데 술집에 가 있었더라? 나 뒷조사 아냐? 뒷조사? 왜? 거짓말하던 게 들키니까 그런 생각부터 들어? 나 거짓말 안 했는데? 화장실에 있어서 화장실에 있다고 말했고 곧 들어간다고 해서 집에 바로 들어왔잖아. 말문이 턱 막히게 하는 저 당당함. 저 뻔뻔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힘이 빠졌습니다. 저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들로 얼마나 많이 나를 속여왔을까 하는 생각에 바보같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바보 같은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둘이 다정하게 사진 찍어 올린 게시글에 띄워져 있는 노트북을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껏 내가 알던 사람인가? 악마인가? 차오르던 눈물은 어느새 멈추고 헛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당장 그 여자에게 가자고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며 둘이서 해결하자며 우리 둘의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저 남자. 그 뒤로 뭐라고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윙윙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 남편 핸드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무슨 짓이냐며 달려드는 남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갔죠.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했어요. 집 비었어. 얼른 와. 30분 만에 도착한 그 여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초임 정도 누르지 않던 그 여자. 자신의 집인 듯 익숙하게 눌리는 비밀번호. 현관에 들어서는 그 여자의 뺨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쳤습니다. 뺨을 맞아 놀란 건지 내가 집에 있어 놀란 건지 몹시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게다가 더 황당했던 건 이미 남편과의 관계를 예상하고 왔었던 것인지 거의 헐벗은 듯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 여자의 행색이었습니다. 그 둘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나를 속일 때의 그 당당함과 뻔뻔함들은 어디 갔는지 세상 잃은 사람들 모양새를 하고 있는 꼴들이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증오스러웠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에게 쏟아내는 단어들조차 아까운 심정이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릴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 죽는 너희 둘 손 잡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둘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고 사라지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신 뒤 집안에 그 남자의 모든 것을 거실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그릇, 칫솔, 노트북, 신발 등등 거실 가운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건을 꺼내고 나니 새벽이 다 되었더군요. 애써 냉정해지려고 정신 차리려고 그 짐들을 눈앞에 두고 동호회 카페 화면 캡처, 그 남자가 두고 간 핸드폰 문자 내역 캡처 등등 수집할 수 있는 건 다 수집해가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자 무슨 낯짝인지 출근해야 한다며 들어오는 이 남자. 대단하더군요. 너무 대단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네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 이 집안에서 숨도 쉬지 마. 당장 나가. 이 한마디를 내뱉고 그 남자의 핸드폰을 깨트린 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꺼내놓은 짐들 사이에서 물건을 찾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급히 필요한 짐만 가져간 그 남자는 그날 이후로 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도 받고 결혼할 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혼도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제 핸드폰엔 그 남자친구의 아내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알고 싶지 않은데도 주변에서 절 그냥 두지 않더군요.
이혼한 아들에게 화가 나면 아들이나 쥐어 팰 것이지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 뒤집어졌다고 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소식이 절 기분 좋게 하네요. 그리고 오지랖이 다들 있는지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나쁜 년이라고 소문을 내주겠다며 연락을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 답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연결된 어떤 신락 같은 것들이라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죠. 영원히 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리 눈치채지 못했던 나를 원망해야 할까요? 무의미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멋진 나의 삶을 다시 찾아준 후배에게 맛있는 밥을 사줘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도 피는 날이 오겠죠?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